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되면 일단 이 의사로서의 준비가 더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직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게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 재정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게 공부를 뭘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물론 좋은 조언이긴 한데 그 경제 공부나 돈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드네요. 생각해보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학생 그렇지. 때. 근데 생각해보면 성인이잖아. 사실 학생이면 의대생이면.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를 공감해.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만 이렇게 쭉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특히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저 같으면 해도 지금 경제적인 어쨌든 애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둘이 벌어도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뭐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도 경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AI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픽 카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구나. 이 연구비를 나중에 또 따서 지원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부자면 진짜 내가 사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아. 가끔씩 그렇게 부러울 이렇게 망상회로 돌려볼 때가 있어요. 내가 맞아. 진짜 그래서 제가 친한 형들이나 후배들한테 늘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외과 힘들 때 너는 자산이 한 500억쯤 뚝 떨어지면은 너 이거 할래? 계속 물어보거든요. 형 어떨 것 같아요? 500억? 네, 갑자기 그냥 딱 생겼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꾸며온 이런 좀 포지션이 있는데 이미지 500억 하니까 교수 바로 때리는데 찬성했던 바로 안 맞네. 바로 관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를 그만둘 거냐 그거거든요. 근데 네. 관두기는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계속 하긴 할 것 내가 같아. 이직을 많이 해가지고 연말을 많이 쉬어봤잖아. 네.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본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 생각보다 이렇게 평생 놀고 먹을 돈이 있어도 하겠다는 사람 생각보다 해야 돼, 많아요. 해야 돼. 네, 그런 사람 많더라고. 저는 근데 약간 지금의 일을 할 거야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줄여서 당직을 좀 하겠죠. 줄여서 당직을 줄여서 업무 로딩을 줄여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한다면 저는 약간 좀 꼰대필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제가 경험하고 그동안 같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저한테 좀 상담을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가 아주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동기 여자였는데 같은 조 여자였는데 밤에 병원에서 밤 10시쯤 돼서 마주쳤는데 얼굴이 막 창백하고 유령처럼 하얗고 막 넋이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좀 약간 얘기 좀 하재요. 근데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좀 이거 뭐지 싶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릇이 뭐 이렇게 커질 수도 있지만 사람이 고생을 하면 그릇이 커진다고 하지만 그릇이 깨질 수도 있지 않냐고. 그리고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붙지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국 하다가 전공의 1년차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전공의를 하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아예 다른 일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아예 뭐 정말 적인 선택을 한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의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 연민이 있어야 된다. 그 연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애정이 있어야 이게 내가 할 만한 건지 또는 내가 이 중에서 굳이 한다면 뭘 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한 저는 사실 의정 갈등 문제도 약간의 우리의 의료 기술자적 자세가 이런 파국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가 던지는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교과서적이고 꼰대 같지만 결국 얘기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업을 듣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경제도 역시 사람의 활동이고 그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왔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공부를 하면 자기 자신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임상을 할 때, 임상도 결국 환자를 대하는 거잖아요. 아까 근데 돌이켜 다시 얘기하면 그때 그 얼굴이 하였던 친구는 약간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남의 감정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였어요. 돌이켜 보면. 그 친구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전혀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감정을 읽고 약간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기분을 예측하고 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태어나기로 아주 잘할 수도 있고 조금 서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서툰 친구들이 본과 3학년 때 내과 실습 가서 엄청 많이 깨지더라고요. 환자들한테 엄청 개쪽 먹고 욕 먹고 막 울고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봐도 저는 결국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는 아무도 저는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되게 내가 힘들었던 시기에 몇 년 전에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 그때 재환이가 어떤 책을 선물해 줬냐면 반야심경 해설서를 선물해 줬어. 근데 나는 기독교인데 근데 반야심경 해설서를 처음 봤는데 네. 아 이게 되게 와닿는 거야. 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뜻을 진짜 처음으로 접하면서 아 이게 좀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를 들여다볼 수가 있더라고. 근데 나도 재환이에게 동의하는 게 왜 각자 그런 게 한 번씩은 있잖아. 왜 이렇게 꼭 뭐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아니어도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인생이 이제 인생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하나는 있잖아. 항상 있죠, 모든 사람이 있죠. 하나는 있잖아. 모든 게 무너지는 때가 있죠. 근데 확률상 의대생이나 전공의한테는 트레이닝 기간에 그게 오는 것 같아. 확률상 맞아. 길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그때가 치열한 시기니까. 그쵸. 그때 인턴 1년 차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평생 욕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맞아.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와서 예과, 본과 다 졸업하고 인턴 1년 차 때 생각해 보면은 평생 먹은 욕보다 그 2년 동안 먹은 욕이 더 많은 거예요. 맞아. 맞아. 인턴 얘기를 맞아, 해요. 맞아. 저도 선배한테 들었는데 설마 맞아. 그랬는데 그죠. 생각해 보면 욕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 다 모험생들이고 잘해왔는데 인턴 때는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막 혼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게 준비가 될까?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과 1학년이야. 예과 1학년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가서 내가 동기들을 계몽시켜서 아,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반야심경 이렇게 나오죠. 반야신경을 읽는다든지. 근데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질 필요는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 무너지는 친구들 꽤 있지, 정말로 있지. 진짜 많고 맞아. 예, 그래서 호기롭게 왔다가 정말 인턴 하다 도망간 친구들 맞아, 1년 맞아. 차다 도망간 친구들 있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는 있지 않나.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하고 뭐랄까 자기를 도와줄 끈들이 많으면 뭐 그게 반야심경이 됐든 인류학 책이 됐든 사회학에 누가 얘기한 거든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구나. 이런 끈들만 몇 개만 있어도 그렇게 도망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얘기예요. 사실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에 나온 그 산부인과 전공의 중에 한 명이 막 정말 공감 능력 하나 없고 시험만 잘 보고 뭐 그런 친구 논문 쓰고 뭐 안 보셨으니까 모를 텐데 거기서 나오는 게 치프가 엄청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동의서를 봤는데 난소암 환자였나 아무튼 엄청 안 좋은 환자를 봤는데 전혀 공감을 못하고 뭐 눈물 막 흘리고 했는데 전혀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치프가 와서 뭐 동의서 빨리 받기 뭐 시험 100점 맞을 거냐 의사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 우리 학생들 강의할 때 느끼는 거지만 다 그런 것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한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남들보다 뭐 욕심이긴 한데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점수 좀 더 잘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당장 뭐 이런 거 공부해요 저런 거 공부해 하면은 당장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과 때는 형님 말씀대로 그때밖에 없거든요. 사실 본과 1학년 때부터 정말 여기 갇힌 생활만 살잖아요. 이 사람들만 보고 달려야 되잖아. 갇혀서. 그 옆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시기가 생각해보면 그 예과 2년 딱 2년이거든요. 맞아.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의대에 올라고 정말 그런 수업만 들었을 거고 그 2년 동안 정말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실 정말 많은 걸 해보라고 하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속물들이고 막 강의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들으십시오. AI 강의 들으세요. 뭐 이런 거 들으세요. 책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뭐 유료 결제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자유를 주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랄까 효율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쓰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기는 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논 것도 놀아봐야 알지 뭐 이거를 갑자기 내가 인류학 공부를 누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강제로 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저는 약간 재한 형님 말 들어보니까 되게 속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사라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구조적으로 정말 말이 맞는 게 쭉 그런 식으로 달려만 오다가 그런 미국의 어떤 이렇게 교양대학 같은 시스템으로 강제로 그런 책을 읽히는 거예요. 강제로. 막 100권, 그러니까 1년 동안 100권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100권의 에세이를 써야 되고 뭐 그런 강제적인 그런 시스템도 있던데 저는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2년 동안 알아서 자유롭게 해.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교육 방식인 것 같고 좀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질문자가 원했던 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나도 지금 너희가 했던 얘기가 난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상 뭐 어떤 뭐 구체적인 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엄청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영어 아무리 잘해가지고 학회 가서 발표 잘하면 뭐해? 그때까지 못 가고 번아웃 되면 끝 아니야. 네, 저희 닥터스쿨은 의사의 전주기 교육 플랫폼을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대생에게 필요한 정보, 뭐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 뭐 개원이 다 망라하는 그런 의사들의 전체 단계를 다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의견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의사의 심장